네. 그래서 그 난민 문제에 대해서 사실 핀란드도 그동안은 막 반이민 정서나 이런 거를 가질까 봐 되게 신중하게 얘기를 하다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조금 더 그런 네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전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 드린 적 있지만 물론 그 전부터 되게 그 이민자들이나 난민을 받아들이는 게 있었지만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아마 2015년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네, 2015년에 대거 이제 망명자들이 유입이 됐는데 그때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인 2016년에는 5,600명 이렇게 점점 음, 줄고는 있는데 그 국적으로는 이제 이라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정도가 있고요. 네, 근데 그 결과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그 난민 지위를 받은 거는 아니에요. 그 난민과 난민 신청자는 다른데 이거에 대한 구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난민 음, 지위를 얻기 위해서 어쨌든 정부에 신청을 하는데 이게 모두 다 허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3만 2천 명 정도가 왔지만 그때 당시에 2만 8천 명 정도가 난민 신청을 음, 거절당했대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때 그렇군요. 헬싱키 쪽에서 엄청 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막 데모 같은 것도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텐트 쳐놓고 네, 맞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예.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맞아요. 근데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송환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시위를 음, 했고, 개중에는 다 돌아가지 않고, 아마 신청이 세 번까지 되나? 뭐 그럴 음, 거예요. 그래서 재신청을 계속하면서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고, 개중에는 이제 나가지 않고 그냥 계속 불법 체류하면서 있는 네,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모두 다 그 지위를, 난민 지위를 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보니까 그, 여기, 그러니까 핀란드에 난민 신청을 해놓고, 안 음. 되면은 스웨덴으로 가고, 안 되면은 덴마크로 가고, 안 아, 되면은, 뭐 그렇게 선진국, 여기저기 다 걸어놓고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에, 그래서, 네. 그리고 또 2017년 남쪽에서도 아프가니스탄 난민 신청 거절자 등이 이제 본국 소환에 이제 항의하는 집회도 음, 음, 컸었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진짜 그런 일도 있어요. 핀란드에서 이제 어렸을 때 와가지고 핀란드어를 하고 그 교육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짓고 음, 본국으로 손황은을 당해야 어, 하는 위기인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나라 모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자기 나라에 뭐 부모도 아무도 없고 이젠 없어, 기반이. 예,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제 음, 거기에 대해서 저랑 저희 신랑 굉장히 많이 실랑이를 벌였었거든요. 네, 그죠. 네, 그것도 이 사람은 핀란드 교육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와가지고, 음, 어렸을 때 와서 어떻게 보면 핀란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도 없이 온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이거는 핀란드 사회가 지고 가야 할 아이인가, 아닌가. 아, 그거 어렵다. 그거 그죠. 어려서부터 어렵죠. 왔었던 예. 경우인데, 그게 그의 아이의, 사실 내셔널리티가 범죄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기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육은 교육을, 핀란드에서 받았는데, 그럼 얘는 핀란드 그렇죠. 아이인가. 음. 진짜 어렵다. 그쵸, 네. 어렵죠.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저는 지속적으로 아니라고는 하는데, 같은 죄를 지어도 난민이어서 더 이슈화가 된다고. 사실 그게 그건 맞는 것도 그래요. 있어요. 근데 안 왔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 사회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음, 그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혹시 주위에 난민 출신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혹시 있으세요? 예전에 이민자 학교 다녔을 때 만난 사람들이나? 네. 아, 그때, 어느 어, 나라가 있었어요? 저는 쿠르디 들어보셨나요? 아, 쿠르디. 쿠르드 씨는 되게 여러 쿠르디. 나라에 걸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네. 그쪽 아르메니아 쪽에서 온 쿠르디였는데 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았어요. 음, 그 친구가 그랬어요. 자기가 스웨덴에다가 난민 신청을 냈는데 거절을 당했대요.
그래서 핀란드로 들어왔고, 지금은 그 케밥집에서 케밥을 만들고 있고요. 몇 년째 거의 그 당시에도 10년 만들었다 그랬는데 지금 됐으니까 15년쯤 만들었나 봐요. 14년 하여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같이 넘어오고 그 쿠르드 쪽의 사람들끼리 굉장히 끈끈하게 뭉쳐서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같이 케밥집을 하고 사업을 일구고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친구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여기에서 적응을 하고 싶어 해요. 머리도 영민한 친구여서 학교도 더 공부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핀란드 여자랑 결혼해서 핀란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굉장히 바람직한 나잖아. 예, 일단 그 친구 굉장히 어렸어요. 지금 2014년에 24살밖에 안 됐었으니까. 그리고 핀란드에 온 지는 그 당시에 4년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일하는 곳이 있고 지인이 있고 형제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적응을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부모 없이 진짜로 이렇게 난민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은 다 이제 자기 혼자 살라고 네. 도망보다는 이제 탈출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네. 10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그들을 굉장히 시골에, 그러니까 저희 집도 시골인데 저희 집에서 대중교통도 안 다니는 그런 되게 작은 타운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학교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이제 나라에서 정부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들을 넣고 그 친구들이 일로 학교를 와요. 다 같이 버스를 타고 학교를 오고 그리고 수영장, 도서관 다 줄 서서 다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그 책임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나름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요. 이제 문제가 관리가 되느냐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신랑이 이제 그 동네로 자전거를 타고 가요. 네. 운동하러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이제 그 학교에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 운동장에서 노나 봐요. 축구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어울려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막 너무 안쓰러워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부모도 형제도 다 하나도 없고 그렇게 모아져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왔고요. 2015년도에. 네.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신랑 굉장히 좀 밝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그러니까 사실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다른 유럽에 비해서 핀란드가 난민을 적게 받잖아요. 적은 수를 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받아서 그렇게 교육을 해서 사회에 적응을 시키면 그래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그렇게 적응을 하려면은 일단 차별이 없어야 하고 그렇죠. 편견이 네. 없어야 하고 그 네. 굉장히 이런 사건들이 지금 정말 와서 살려고 탈출해서 나와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언어 배우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정말 악영향이죠. 악영향이죠. 예,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예, 그쵸. 안 좋은 그 여론이 흘러가게 되는 사건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말씀하신 김에 이번에 그 아까 아마티코울루에서 체포됐다던 그 아프가니스탄 출신 학생은 핀란드어 공부도 이제 다 마치고 나름 친구도 있고 되게 학교에 적응도 잘하는 학생으로 알려져 있대요. 일반 학교에 다녔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경찰들이 그 소셜 미디어 같은 것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좀 감정 기복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인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되게 막 외롭다. 그리고 뭐 이곳에 아무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너무 혼자고 외롭다. 춥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핀란드에 산 지 2년이 되었는데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막 이런 글들도 되게 많이 올렸다고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범죄와 어떻게 연결됐다고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청소년들, 이렇게 어린 아이들 위주로 먼저 난민을 받잖아요. 어른들보다는. 그리고 그렇게 10대 애들만 탈출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혼자 왔을 경우에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되게 소외되어 있고, 이렇게 그런 사회
이렇게 다 동화되어 있지 못하는 거. 그리고 보면은 사실 그쵸. 10대 애들이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음, 무리지어서 다니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 많이 보잖아요. 그쵸. 쇼핑센터나 이런 데 보면. 그리고 또 아, 그런 것도 예.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음, 정도 젊은 나이면 그 어렸을 때 분명히 부모와 형제와 헤어지고 그런 기반이 굉장히 치안이 흔들리면서 네. 트라우마가 확실히 있을 트라우마 텐데 있겠죠. 그런 심리적인 치료나 음, 그런 접근도 없이 좀 심리적으로도 좀 치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음, 이 친구들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음. 근데 그래서 그, 날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강경하지는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네요. 그쵸. 예. 이게 저의 이거 누구나 그럴 거라고 봐요. 저는 항상 뭘 해도 흑백으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이게 이렇게는 전 좀 음. 힘들어요. 근데 사실 저의 케이스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안 그죠? 되죠. 안 되죠. 제가 한 번 사실은 그런 페이스북에 답글을 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난민에 관한 거였는데 예멘 난민 무슬림의 얘기 있을 때. 그죠? 예. 예. 아, 무슬림에 그래요. 관한 거 굉장히 장정들이 음. 어 왔는데 제가 그냥 답글을 뭐라고 썼냐면은 저는 항상 그래요. 노약자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음. 아이와 여성은 받아야 된다고. 음.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두 음. 줄도 안 되게 그거 저는 딱 그렇게 썼는데 그 밑에 정말 욕이 많이 달린 거예요. 맞아요. 몇십 개가. 맞아요. 지금 핸드폰을 안 그렇게 제가 댓글을 단 것조차 까먹고 있었는데 내 핸드폰에 막 욕이 써가지고 앞에 이런 적이 없는데 사실 저도 싫거든요. 무섭고. 아, 나도 그렇죠, 보면 당연히. 피하고 그럼요. 사실 싫어요. 난민들 내 눈에 보이는 거 싫고 나도. 근데 내가 이민자 입장에서 나를 보는 눈길을 맞아요. 생각을 하면은 나를 막 태국 여자처럼 진짜 막 돈 맞아요. 찾아가지고 우리도 오는 차별을 그런 당해보니까. 그죠. 그런 눈빛과 그런 솔직히 음. 어른들 보면은 나는 아닌데 나는 일도 하고 세금도 냈는데 근데 이게 피부 색깔과 인종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차별을 당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반대거든요. 저도 저도요. 외국에 예. 사는 입장에서.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또 쉽게 이쪽으로 갈 수도 없는 게 나는 그것도 여자애를 키우는 입장이고 이게 언제 우리가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니까는 정말 싫고. 그죠? 그럼요. 예. 그 이런 저의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이도저도 아닌 음. 의견을 가지신 분이 제일 많다고 생각을 많을 것 해요. 같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래서 되게 스마트하게 좀 정책이나 그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준비를 음, 하는 음, 게. 음, 음. 하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이번에 본보기로 되게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을까. 음, 아까 뭐 시민권이 이미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박탈하거나 아니면 음, 어쨌든 망명 신청, 그 난민 신청자들을 추방하겠다고까지 강하게 얘기했으니까요. 아마 그쵸. 그거를 본보기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아, 되게 네, 어렵네요. 예, 그죠.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 한 가지는 예전에 그 뚜루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네, 로바니에미 시에서 그, 그 소위 중동에서 오신 남자 그 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피켓을 들고 막 어디로 가더라고요. 저는 아이랑 슈퍼를 가는 길에 그걸 봤어요. 그래서 네, 어디로 가는, 꽃이랑 뭐 피켓이랑 이런 거 들고 가요. 나중에서야 뉴스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장미꽃 한 다발을 사다가 로바니에미 음, 교회에다가 그것을 두고서 음, 희생자를 추모하는 꽃다발을 두고 갔고, 그리고 시내에서 우리는 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리고 그 이민자의 그 범죄에 반대한다라는 피켓 시위를 한 거예요. 그들도 난민이고 이민자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음, 그 시선이 자기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두렵고 또 우리는 그거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는 어쨌든 그런 시위를 하는 거 보고 사실 저는 아, 그거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죠. 사실은 그들의 종교가 대부분 무슬림일 텐데 이 지역 사회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 꽃을 놨다는 것 자체가 그들한테 엄청 큰 용기였다는 생각도 전 들면서 음,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인정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네. 가장 저의 최근까지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한테도 최근에 좀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서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음, 드리자면 제가 요즘에 이제 이민자 학교를 다니잖아요. 근데 12월 달에 종강 파티가 있었어요. 근데 종강 음, 파티가 있었는데 저희 반 말고도 이제 그 레벨별로 수준별로 되게 반이 많으니까 여러 반이 모여서 파티를 하던 중에 제가 사실 약간 성추행을 당했어요. 음, 근데 그게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어 너무 그 순간 제 몸이 너무 얼어붙는 거예요. 근데 그치, 제가 그 사람의 그치. 얼굴을 못 본 게 그 뒤에서 접근해서 저를 이렇게 이 어깨랑 이쪽을 다 만지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데만 제가 되게 수초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너무 너무 황당하고 몸이 벌벌벌 그치, 떨리는데 그치. 언니 말대로 음, 언니 그럴 땐 빗두라 하지 빗두 이렇게 하지 그랬어. 라고 댓글을 달았지만 진짜 막상 그게 딱 당하니까 몸이 얼어붙더라고요. 이게 보통 여성분들은 아마 범죄를 당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쵸, 제가 옆에 있는 그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지금 방금 나한테 그렇게 하고 간 사람 봤니? 그랬더니 그 러시아 친구가 아랍계 남자애였어. 나 걔 얼굴 알아. 알려줄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알려줘 했는데 제가 그거를 기다리다가 막 여러 가지 막 그 복잡한 감정에 제가 그 얼굴을 확인하고 온다는 게 그냥 음, 나와버렸어요. 음,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많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어떤 그치. 생각도 드냐면, 사실 무슬림 국가에서 온 친구들을 최근에 많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학교에서 실제 되게 여성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요. 그쵸. 낮고, 부부 이미 결혼한 친구들도 막 남편이 밖에서 막 불러내요. 그 부인을. 나 지금 가야 음, 되는데 왜 너 수업 듣고 있냐? 나오라고. 그럼 부인이 자기는 핀란드어 수업 듣고 싶은데 남편이 밖에서 소리 음, 지르니까 그것도 수업 중간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래요. 근데 어, 가방을 싸고 나가요. 남편이 말하니까. 막 그런 것도 되게 여러 번 보고 심지어 그 언니는 다른 학생이 저희 뭐 스페인 뭐 그 남학생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면 안 타는 거예요. 알고 음, 보니까 다른 남자랑 둘이 차 타는 걸 남편이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치. 되게 복수가 같이 타는 거였거든요. 저도 타고 다른 애들 음, 타고 이제 저희 학교가 제가 약간 왜 동떨어져 있어서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안 되고 되게 여러 가지로 진짜 여성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추락해 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 그 학교 안에 식당 같은 것들도 있는데 자기들이 먹은 컵이나 식기를 전혀 씻지 않고 음, 그쪽 아랍계에서 온 남자들이 그냥 싱크대에다 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저희는 딱히 그걸 치워주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음,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가 막 순번을 정하고 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고 그리고 음, 저희 학교 주변에 그러니까 난민 신청자들이 임시로 거처하는 집이 또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자꾸 저희 학교로 들어와서 이렇게 물건 같은 것도 가져가고 음, 빵도 훔쳐먹고 커피도 훔쳐먹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 커피도 아, 몇 번 사라졌어요. 근데 그 세상에. 어떤 한 친구가 저 커피를 먹다가 이제 저한테 딱 걸린 거죠. 음, 그런 사건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그런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가 되게 강경하지 않은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음, 사람들의 되게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왜냐면 음, 음 일단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런 것들이 음. 한참 뒤떨어져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리고 그런 저한테 성추행했던 그 사람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되게 빈번하게 어떤 특정화된 대상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빈번한 사회 속에서 커온 남자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범죄화되지 않고 처벌받지 않은 나라의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음, 아무렇지 않게 일으키는 이런 일들. 하지만 이곳에선 범죄잖아요. 처벌을 그쵸.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사실 이민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받고 있는데 이 안에 그런 성범죄나 성교육 같은 것들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거 생각까지 분명히 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필요해요. 너무 기본적인 음. 수준도 안 되어 있는 그리고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랑 또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까지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들이 교육을 시킨다고 될까? 언니 고민 되게 많이 했구나. 시킨다고 될까? 이런 생각도 사실 전 들어요. 교육을 시킨다고 될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게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느 이게 종교하고 연관돼 보니까 아, 자기들에게 허용된 수준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여자는 이렇게 대해도 되고. 음. 그래서 정말로 여자는 진짜 내가 화가 부리는 많아. 존재잖아요, 그들한테. 그지. 그리고 완전 이건 교육뿐만 아니라 개종이 필요한 거 아니야? 약간 이 정도로 여자로서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분리와 개종이 지금 오늘 필요한 되게 점점 강경한 발언까지 나오고 나 있어. 되게 그 종교의 자유는 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남의 그런 인권을 인권에 침범하고 대한 여기에 부분은, 대해서는 진짜로 진짜 개종까지 가야 돼. 그 정도면 정말 그 뭐라 하지 머리에 그 개념을 다시 잡아줘야 할 깨끗하게 필요성이 세탁해서 있어 보여. 빨아야 돼. 색깔 깨끗하게 꺼내가지고 빨고. 빨고 말려야 돼. 아, 나 진짜 햇볕에 말려야 돼. 여기에서 저도 되게 화가 나요. 여자를 그렇게 보는 거. 그리고 저는 그런 네.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 그 아랍계 남자애들이 되게 남성 중심주의적인 생각이 되게 강하고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남성주의적인 어쨌든 자기들이 거의 왕이었던 그런 나라에서 살다가 이민자 남자라는 그건 또 레벨이 다른 거잖아요, 수준이. 그쵸. 그렇게 그 수준이 떨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오는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여자를 정복하거나 막 그런 성범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또한 이 핀란드, 이 북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여성 인권이 여건이 강하잖아요. 강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들 굉장히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냥 이렇게 작은 뭐랄까 학교나 뭐 이런 데서도 핀란드 여자들은 그런 주장을 굉장히 크게 내고 되게 리더십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저희가 참정권이 처음으로 허용된 나라 아닌가요? 여성 참정권? 그렇죠. 핀란드가.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이민자 남자들을 받으려면 정말로 이 진짜 국경에서부터 이거는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사실 본보기로 강경하게 나갈 필요도 있다고 봐요. 추방을 한다던가 교화시설을 만들어서 오늘 점점 보내버리던가. 강경이 거의 트럼프적인 나 발언이 미안한데. 나오고 있어. 난 교화시설이 장벽을 필요하다고 세우라고 봐요. 그 범죄자들 모아가지고 특히 성범죄, 아동 성범죄. 그거는 네, 용납이 안 되죠, 이 사회에서. 절대 용납이 안 안 되죠. 되죠. 너희들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나가라고. 이거는 난민이고 뭐고 인간이 돼야지 다른 사회에 어울려서 살려면은 그 정도의 뭐랄까 기본적인 인격을 갖춰야지. 그렇게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면은 진짜 특히 뭐 살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특히 아동 범죄, 여성 이건 정말 교화가 교육도 아니에요. 교화. 근데 제가 이번 사건에서 조금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그루밍 성범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보도됐지만 그 아이들을 정서적으로까지 완전 종속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뭐 제3의 장소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개인의 거주지로 핀란드 그 여자 아이를 부른 거예요. 수차례. 근데 그랬다는 건 어느 정도의 그 뭐랄까 지인 그치. 관계였다는 거죠. 그치.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 핀란드는 어쨌든 성적으로도 되게 개방된 나라이고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잖아요. 10대 애들도. 그쵸. 그리고 여자들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처럼 뭐 10대들 청소년들이 뭐 그런 성관계를 못하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심지어 보니까 여름 같은 때는 그런 일들이 하도 많아서 그 가수 로빈 그런 젊은 가수 남자애들이 콘돔 광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던데 여름만 되면 그 10대 애들이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파티나 이런 뭐 뮤기나 이런 데 가가지고 사고를 많이 치니까 그런 성교육이 있을 정도로 어쨌든 10대들도 자기 성적 결정권이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쵸. 이런 문화와 이제 그 아랍계에서 온 남자애들은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볼 때 되게 놀랐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10대 그 여자애는 되게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자기가 뭐 소셜미디어 얘기가 나왔으니 혹시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을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만났고 어쩌면은 그게 연애 감정처럼 비슷하게 흘러서 그치. 갔을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복수의 가해자가 연관된 결국 범죄로 결론이 났거든요. 이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미 거기 갔을 때는 이제 음, 늦어버린 거고.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 중에 한 사건의 피해자는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0대 여자애가. 아, 이게 지금 음. 오홀로 사회는 완전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한숨이 나네요. 이 정도 센 뉴스는 핀란드에서 되게 듣기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있어도 조용하죠, 사실. 조용하죠. 음. 보도를 안 하니까. 정말, 정말 이거를. 한숨 나죠, 언니. 나 어, 너무 무거운 주제예요, 여러분. 사실, 정말 이렇게 보면은 그 아이들한테서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소셜 미디어를 음, 안 하는 게 맞나. 음, 아이들이. 음, 그 경계심도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이 나라는 그냥 신용사회니까 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진짜 교육이 이제는 여기서도 난민을 받아들이고 이 난민에 대한 교육도 교육인데 이 아이들한테도 좀 어느 정도는 인종차별까지는 아니어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있다. 핀란드 예, 학교 아이들에게도, 예. 핀란드인들에게도, 여기는 정말 신용사회잖아요. 다 믿고. 그렇죠. 예. 너무너무 안정적인 사회죠. 음. 그리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소셜 미디어에 특히 음, 아이들 사진을 찍는 게 굉장히 여기가 맞아요. 민감해요. 그러고 민감해요. 보면은 또 모르고 있는 건 또 아닌데 음, 10대 아이들 이제 한참 시작하고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나. 친구도 사귀고 싶고 남자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생기고, 그럴 맞아요. 때 맞아요. 네. 정말 어디에서도 딸 키우기가 무섭네요. 음, 음. 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핀란드는 어쨌든 난민을 받아들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고비가 왔어요. 그리고 네. 한국에서도 최근에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500여 명이 제주도에 몰려와서 사람들이 음. 엄청 또 얘기가 많았죠. 그거를 막 난민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말했던 정우성 씨는 엄청 또 욕을 먹었죠. 그쵸, 그쵸. 근데 와,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직 뭐 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초기 수준이라서 논의할 수준도 안 음, 되게 진짜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죠, 싫어했고, 그죠. 그죠? 예, 근데 핀란드는 약간 되게 언니가 말씀하신 대로 되게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번 사건을 보고 음, 있지만 좀 보수적으로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수록 네. 점점 이제 그런 트루핀스 같은 그런 네. 당이 힘을 얻겠죠. 저는 처음에 굉장히 놀랐던 게 핀란드는 아니고 옛날에 덴마크 젊은 친구들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20대 초중반의 남자아이들이었고 전부 다 실업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직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사는 그런 음, 20대 남자애들을 잠깐 본 일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사는 동네에 이제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음, 그래서 저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음. 저녁에 무서우니까 다니지 말라는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와, 여기 핀란드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예, 길거리 무서워서 못 다닐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동네가 이제 덴마크 오르후스라는 제2의 도시였는데 네. 거기에서 학생들 많고 분위기 좋은 데인데 이제 좀 집값이 싼 곳이 그쪽이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주변에 난민들 굉장히 많이 살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일찍 다니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아이들도 사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음, 실업자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들의
답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난민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 동네에 난민으로 꽉 차서 덴마크로도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들이 한 3명이었거든요. 남자들 3명이 굉장히 그냥 그 흥분하고 뭐 이런 그런 게 없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그들을 받아줄 여력이 돼. 니까 받았겠지? 다 나아질 거야. 그들도 교육을 받으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젊은 남자애들이. 직업도 없는 아이들이. 그래서 정말 놀라웠어요. 이게 교육의 힘인가. 이 밑도 끝도 없는 인도주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밑도 끝도 없는 인도주의죠. 그 옆집에서는 애만 6이 있는 그런 이슬람 가족들이 시끄럽게 살고 있고 아무도 일을 안 하고 그 애 때문에 받는 그 수당으로 먹고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를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들어오면서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 마음 같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이제 주제가 무겁다 무거워서 이거. 보니까 하고 얘기하고 나서 한숨이 나오네요. 사실 네, 마음이 힘드네요. 갑자기 이 방송을 하고 나니까 제가 갑자기 더 마음이 좀 힘들어졌어요. 당장 내일부터 저는 이제 학교에 가야 되고. 사실 저는 그때 그 종강 파티 이후에 그 범죄자 그 사람이 누군지 아직 얼굴 확인을 못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생각까지 했어요. 학교에다가 이 얘기를 좀 얘기를 해볼까?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 것들 니도 조심하라고 강력하게 한번 얘기를 할까? 그게 어쩌면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피니시 랭귀지 코스라기보다는 인터그레이션 코스잖아요. 맞아,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코스예요. 그러니까 이 적응 그 코스란 말이에요. 네. 언어 및 이런 정서까지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어느 정도 얘기를 뭐랄까 언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시간이 사실 1시간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맞아요. 그런 코스를 할 때 1시간씩 와서 뭐 핀란드에서 쓰레기 버리는 방법 이런 거에서 그걸 아예 강사 같은 사람이 와서 너무 좋다. 네, 이 표시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고 요거랑 요거는 분리해주고 그런 것조차도 이제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수업으로. 그리고 막 간증 마냥 난 여기서 이렇게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졸업 때쯤 되면 막 그런 좋다. 그런 거 필요한데 우리 너무 네, 그런 언어만 얘기들을 하는데. 많이 해줘야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언어를 발달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코스이기 그렇죠. 때문에 언어가 그런 다가 얘기를 아니에요. 해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나눌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추이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다음에 더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 다음엔 조금 가벼운 주제로 갖고 올게요, 여러분. 네. 저희가 10년에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수다를 떨어서 무게를 잡아봤습니다. 네. 어떤 날은 너무 밀도가 없고 어떤 날은 또 너무 오늘같이 밀도가 촘촘하네요. 높아서 지금 촘촘해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민에 빠지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어쨌든 저희 핀란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네. 저희 네. 진짜 앞으로 네. 그 핀란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네. 잘 정리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네. 더 네. 핀란드에 있는 느낌으로 내 귀가 아니고 내가 핀란드 안에 이런 느낌으로 고민까지 같이 하게 함께 되는 네, 그런 방송이 될게요. 네. 네.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기의 핀란드의 MC 똔뚜였고요. 저는 MC 나엘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